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맹국에게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하루 사망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들을 향해서 미국 제대로 좀 대우해라. 즉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셈입니다. 거듭해서 압박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을 이른바 동맹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라고 칭하며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언급은 주동미군 감축 방침에 반대한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한 군사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맹들은 적어도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들을 대상으로 거듭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차원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감축론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선거 유세에서 여러 나라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독일이 그 사례라고 주동미군 감축을 거론해 감축 방침의 배경으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론과 관련해서는 미 조야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보도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를 원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최근 극한 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으로선 반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동미군 결정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분열을 열망하는 러시아 통치자 푸틴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긴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만나봤고 그리고 다음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밤사이 얼마나 늘었나요?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563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63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416만 명을 넘으셨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228만 명, 또 인도에서는 128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집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을 넘어서기까지 불과 15일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미국 내 사망자도 21일 하루 1,000명을 넘긴 데 이어 22일에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진 건 약 50일 만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절반이 넘는 주정부가 술집, 식당의 문을 다시 닫거나 실내 영업을 제한한 등 경제 재개 조치를 되돌리거나 추가적인 경제 재가동을 보류했습니다. 또 최소한 41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보건당국자는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12개 도시에서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데비벅스 주정관은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넉 달 만에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제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131만 건에서 10만 9천 건 늘어나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넷째 주 330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5주 연속 감소세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미 다수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 금값이 역대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 그러니까 24달러 90센트 오른 1,8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11년 8월 22일 온스당 1,891달러 90센트에 불과 1달러 90센트 차로 접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금값 상승폭은 25%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또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런 쏠림 현상을 낳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을 저희가 좀 만나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있었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 선출될 때 중국과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또 WHO 사무총장은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선출 당시 중국과 거래가 있었다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는 이런 발언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은 22일 하루 최다 사망자인 572명을 기록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5,900명에 달했습니다. 남아공 누적 확진자는 39만 4,900명입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5번째로 많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됐다는 남아공이 이 정도이니 보건 환경이 더 열악한 다른 나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23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라크의 신규 확진자는 이달 7일부터 3주 연속 하루 2,000명 이상씩 나오면서 이달 들어 누적 확진자 수가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파견됐다가 긴급히 귀국한 한국인 직원 가운데서도 대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4일 귀국한 현장 근로자 105명 중 확진자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 머무는 한국인 노동자 290여 명의 귀환을 위해서 공군 궁중급유기 2대를 이라크에 보낸 상태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이라크에서 귀국한 한국인은 560여 명이며 현재 820여 명이 남은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둔 23일 기준으로 이날 하루 981명의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일 기록 최다 기준인 795명을 경신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소식까지 알아봤고 이라크 근로자 태용 공군기가요, 오늘 오전
10시 이후에 착륙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